오호. 자, 자리 앉아. 안 돼. 아, 네. 아, 이건 답도 없는데. 내가 지금 운전 바꿔. 오늘은 수업이 1.2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해 못해. 나도 이해 못해. 몇 번 하셔야 되죠? 몇 번이야? 빨리 얘기해, 빨리. 아, 어디쯤 다. 몇 번이냐고? 1162. 1162. 자, 시그마가 여러 개 있는 거. 시그마가 여러 개 있다고 쫄 필요 없어요. 엄청 쉬워요. 자, n은 1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mn을 구하래, mn. 자, 봐봐. 이게 뭘 의미하냐면 n은 1부터 7까지고 여기 부분만 써볼게요.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래 안 쓰고 바로 풀 수 있는데 처음 하니까 한번 써볼게. 1부터 대입하라고. n에다 1 대입하니까 뭐가 되겠어? n이겠죠. 2 대입하면 2n이겠죠. 3 대입하면 3n이겠죠. 이렇게 해서 n을 대입하면 n 곱하기 n의 제곱 이래 되는 거지. 요거 이해가는가요? 네. 마지막에 n을 대입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 노란색 부분만 다시 풀면 n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n으로 묶으면. 그 다음에 이 n이 1부터 n까지 하니까 2분의 n에 n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나요? 마지막. 1부터 n까지 하고 이거라고 했잖아. 2분의 곱하기 n. 공식 세 가지 기억됐죠? 네. 이게 이해가 안 가, 아직도? 태연아? 뭐더라? 맞구나. 기억도 안 나. 자연수학 공식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죠.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만 공식을 했잖아.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라고. 그죠? 제곱인 거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세제곱인 거는 2분의 n의 n 더하기 1의 가로의 제곱. 이해갔어? 근데 선생님 이해를 할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안 쓰고도 잘 봐. 여기서 m에다가 1부터 대입할 거니까 요 n은 상수 개념이니까 앞으로 나온다고. 요 부분을 이렇게 원래는 해야 돼요. 나중에는 m은 1부터 n까지 m. m은 1부터 n까지 m이라는 얘기를 얘 m을 내가 k라는 문자를 바꾸면 공식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문자가 바꾼 거니까. 그래서 이게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구나. 그리고 앞에 n 곱해줬구나.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n은 1부터 이제 7까지야. 문제는 2분의 전개하면 n의 세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 되죠? 맞죠? 내가 헷갈리면 이 n을 빨리 고쳐도 돼요. k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x가 k세제곱, k제곱 이건 공식이잖아요. k세제곱이나 k제곱 이건 공식이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k세제곱 공식은 2분의 n의 n 플러스 가로의 제곱이라는 공식이었고 k제곱이라는 공식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라고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2분의 1을 약분하면 4, 7에 28, 28의 제곱이니까 8, 8에 64, 2, 8에 16, 2, 8에 16, 2는 4. 왜 수 크냐? 784냐? 여기는 3, 2는 6, 3, 5, 15, 4, 5, 20, 27, 140. 그러면 800, 924. 2로 나누면 462가 답인가요? 알겠다고? 맞네, 5번. 자, 다음은 1165번. 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요 유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첫째 항부터
자, 첫 번째 항부터 파랑까지 합. 자,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쭉쭉해서 파랑까지 합을 구하래. 그러면 내가 얘를 이제 시그마로 쓸 건데, 자, 시그마 K로 쓸게요. 1항부터 8항까지야. 자, 잘 들어봐. 1을 집어넣으면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요게 나와야 되고, 2를 집어넣으면 요게 나와야 되고, 3을 집어넣으면 요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아무튼 뭐 곱하기 뭐겠죠? 앞에 거를 뒤에 뭐 곱하기 됐으니까. 그죠? 근데 앞에 수의 규칙은 뭡니까? 1, 2, 3, 1이 가니까 일식 더해지는 공차 첫장 조일이고 공차 조일은 등차 조일이잖아요. K죠 그냥. 맞죠? 자, 두 번째 항은 3, 5, 7은 3, 5, 7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잖아요. 공차가 그러니까 2n 3 나오니까 2n 더하기 1 이런 모양이겠죠. 그죠? 요거 2k 더하기 1이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자, 그리고 확인해봐.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 맞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5 맞고, 3 곱하기 7 맞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K는 1부터 8까지 2K 제곱 플러스 K가 되고, 2는 앞으로 나오면서 K 제곱 공식이죠.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28, 16 곱하기 16 곱하기 17. 자, K 공식이죠. 2분의 8 곱하기 9. 자, 약분을 해봅시다. 약분하면 3, 약분하면 3, 3 곱하기 24 곱하기 17. 목수는 역시 크네요. 4, 7, 28, 27, 14, 106, 24, 408이죠. 더하기 4, 9, 36이죠. 444, 444다. 오, 대박. 그런 거예요? 다음에 444. 너무 복잡하네 저거. 이게 복잡하다고? 네. 그러죠? 너무 쉽죠? 자, 1169번. 자, 일반항이 이제 L반항을 구할 건데, N이라는 문자가 있을 때, 자, 보세요. 자, 1 더하기 N분의 1을 제곱한 거. 1 더하기 N분의 1을 제곱한 거. 1 더하기 N분의 3을 제곱해서 언제까지? 1 더하기 N분의 N을 제곱한 값을 한 가지 하래요. 자, 내가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서 간단히 할 거거든.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일단 시그마로 쓰면 잘 보세요. 자, 내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자, 태양아,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뭐가 안 변하죠? 안 변하는 문제 봐봐. 변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 요 1은 안 변하죠. 밑에 요 n도 안 변하죠. 똑같죠. 위에 제곱도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일단 쓰는 거야. 1 더하기 n 이건 똑같고 여기만 바뀌고 있잖아. 여기만 어떻게 바뀌어? 1, 2, 3, 4, 1이 바뀌니까 첫째 항도 1이고 공차도 1은 등차수 1이죠. 첫째 항도 1이고 공차도 1은 등차수 1은 K겠죠. K 그렇죠? 여기를 K라고 쓰면 됩니다. K는 1부터 몇까지? 마지막에 n으로 끊었으니까 n까지. 다시 참고로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3, 5 이렇게. 그러면 2K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2K 빼기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 1, 3, 5 이렇게 나오면 여기 당연히 2K 빼기 1 이렇게 써야죠. 근데 이건 힌트가 주어져. 제일 마지막에 이걸 뭐라 쓰겠어? 이렇게 써져 있겠지. 상식적으로. n번째 하면 2에 많이 쓸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요 자식이 방금도 여기가 n이었으니까 n을 k로만 바꿔 쓴 거잖아요. 마지막 n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좀 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 이제 내가 이걸 풀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요 식에 1도 있고 n도 있고 k도 있어. 그러니까 n하고 k가 있잖아. 누가 주인공이야? k가 주인공이죠. k는 1부터. k에다 1부터 대입할 거니까. 그렇죠? 맞죠? k를 주목하면서 시그마 공식을 써야 돼요. k는 1부터 n까지 이걸 전개합니다. 일단 1 플러스 n분의 2k 플러스 n의 제곱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맞죠? 자, 1은 어떻게 되죠? 1은 무슨 수? 상수. 상수는 얘를 그냥 곱해줘야겠죠. 1이라 쓰면 안 되고 n이라 써야겠죠. 그죠? n. 그 다음에 이 n분의 2는 상수죠? k에 관해서 k에다 1부터 대입할 거니까 n분의 2는 어차피 상수 개념이잖아요. 아이씨, 한 줄 써줘, 이거. 한 줄만 써줄게요. n분의 2는 앞으로 나올 수 있다고.
공식이다. 아, 공식이네. 이렇게 써주니까 너희들 느낌이 오죠. 아, 요것도 거의 공식이네. 응? 공식은 생각이 들죠? 선생님, 공식은 그 세 가지만 여기 있죠. K제곱, K세제곱만 여러 했잖아요. 그죠? 자, 1은 그냥 상수니까 그냥 고백입니다. n분의 1은 쓰시고 얘는 공식이에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자, n의 제곱분의 1 쓰시고 얘는 공식이에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이거 가볍게 간단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건 n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n 더하기 1이고요. 세 번째 거는 n하고 n 하나는 없어지죠. 6n분의 전개하면 2n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네요. 맞죠? 자, 그래서 내가 6n으로 통분하면 여기가 6n분의 6n제곱 6n 그러니까 12n제곱 더하기 6n 이렇게 되겠죠. 앞부분 여기 6n으로 통분하면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6n분의 14n제곱 9n 더하기 1이다. 이게 답이겠죠. 간단히 말했으니까. 자, 유형 8 시그마로 표현된 수열의 합과 일반항. 유형 8은 별표. 자, 유형 8은 별표. 아마 이 시그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도 돼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너희 모의고사에도 어벌나게 요 유형 많이 나옵니다. 11월에 나와요. 응? 11월에 나와요. 뭘 나와? 시그마 몇 월에 나와요? 올해 멍청아. 아직 수원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인데 10월에 나오겠냐? 그러니까 몇 월에 나와요? 몇 월에 나오냐고? 2학년 몇 월에 나오죠? 내년 11월 그때 나오겠죠. 내년 9월, 9월도 안 나오고. 수투는 그럼 언제 나와요? 수투도 내요. 혹시 수원이랑 수투랑 같이 나오나요? 올해?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미적이나 기하나 이거는 이제 고3 때 나오고. 그러니까 고3 3월 모의고사는 수원, 수투, 전범위, 미적은 뭐 1단원 이 정도. 뭐 기하도 1단원, 확통도 1단원 이런 식으로. 수원, 수투가 수원이 먼저고 수투가 나중인가 같이.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1117번 중요합니다. 잘 들어요. 이건 중요해요, 정말. 자, 우리 시그마 자, 이게 NA제곱 빼기 2n이래. NA제곱 빼기 2n. 근데 K는 1부터 10까지 A의 2K 빼기 1의 값을. 자, 이것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걸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요. 맞죠? 그 다른 문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SN이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너희들 이해가 쉽죠? SN이 N에 가는 2차식이야? A는 무슨 수야? 등차수야. N에 가는 2차식이니까. 그렇죠? 맞죠? 등차수열. 등비는 몇이죠? 등비는 지수에 n이 있었잖아. 그러면 알 수 없네요. 네. n가 2차식이면 a는 등차수열이라고. 네, 그건 몰라 되고. 아무튼 SN 주면 a 구하는 거 어떻게? SN 줄 때 a 어떻게 구해? 박한비 아니라 김태원. 또 박한비 썼으면 또 너 오늘 또 암기야? 자, A1은 뭐랑 같다? A1은 S1이랑 같다 해서 몇이죠? 1 빼기 2니까 마이고. 자, AN은 SN 빼기 SN 말이죠? 네. SN은 NA 제곱 빼기 2N. SN
n-1은 n-1제곱 빼기 2n-1 맞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마 2n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 제가 암산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취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AN은 얘라 쓸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 자 AN은 잘 봐. 2n-3이야. 근데 우리는 A의 2k 빼기 1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함수 개념이야. A에 당연히 2k 빼기 1은 n자리 2k 빼기 1을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 대입하라 이 말이겠죠. n자리 2k 빼기 1을 대입하라 이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4k 빼기 5가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답이라고. 시그마 k부터 10까지 4k 빼기 5 공식이죠? k 나왔잖아요. 4 앞으로 나오고 자 k 공식 2분의 10 곱하기 11 5는 상수 그대로 5라 쓰면 안 되고 50 꼭 써줘야겠죠. 50 자 그래서 약분하고 220 빼기 50이니까 답은 17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자 여러 가지 수열이라 해가지고 분수 수열, 무리 수열, 로그 포함한 수열이 나오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 앞에 다 배웠던 내용들을 시그마 랑교로 표현했을 뿐이다. 자 한번 볼게요. 분수꼴 수열의 합 부분분수 문제죠. 부분분수 너희 부분분수 알죠? 네. 부분분수 뭐죠? 부분분수 언제 나오죠? 처음으로 언제 나오죠? 유리식에서 나오죠? 유리식. 전문가 뭐였죠? 유리식. 넌 유리식 배워 안 배워? 고등하에서.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렇지? 네. 자, 유리식 간단히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배우잖아. 부분분수하고 번분수. 번분수 기억나지? 분수분의 분수. 아, 그게 네. 번분수고. 부분분수는 하나의 분수를 두 개의 분수로 나타내는 거. 네.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분수를 아, 쓰레기 같은. 마이 1 A분의 지금 누가 쓰리라는 거야? 얘가 쓰리라는 거야? 어디서 저기 왜 아파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자, 1175번 1항부터 14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얘는 시그마가 아니야. 시그마 문제라 보기도 어려워요. 시그마를 안 쓰고 그냥 하면 돼요. 뭐야? 2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11 곱하기 14분의 1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넣으라고? 14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14항. 그럼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14항이 뭘까요? 이것만 잘 찾으면 돼요. 일단 14항이 뭘까요? 뭐 곱하기 뭐 분의 1일까요? 어떻게 알죠? 앞에 수만 찾아주면 되죠. 뒤에 수는 앞에 수보다 3만큼 크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수가 무슨 규칙이야? 2, 5, 8이 무슨 규칙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3인.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3엔 첫째 항이 2가 나니까 빼기 1이라는 이런 수열이겠죠. 근데 14니까 여기다 14 되면 몇이야? 3은 3, 3, 4, 10, 40에 되면 41이겠죠. 이게 41.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뭐 44겠죠. 30 차이 나니까.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 보세요. 얘를 A라 생각, 얘를 B라 생각하면 B-A분의 1, 3분의 1에 맞죠? 네.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분모가 된다고. 이 공식에 의해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B에서 1 빼면 3분의 1이겠죠? 네. 3분의 1은 공통으로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묶었다 생각하고 여기는 5분의 1 빼기 8분의 1이죠. 아, 기분 좋아졌어. 그렇죠? 이거 우리 보람쌤이 연쇄살인범이라 했죠. 연쇄살인범. 그랬나요? 연쇄살인범. 알아? 아니요. 너희 보람쌤 수업 안 들어봤어? 아, 저도 중간에 기어서. 보람쌤 막 연쇄살인범 막 하는데. 다음에 다 없어져요. 이렇게 다 없어져. 기분 좋게 다 없어져요. 그죠? 네. 자, 2분의 1하고 44분의 1만 남죠? 네. 통분해서 계산하면 44분의 21. 앞에 3분의 1 있었죠? 답이 44분의 7.
자, 그 다음은 무리수열도 너무너무 쉬워요. 당연히 뭐 하라는 얘기겠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분모의 루트 있으면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모의 루트 있으면 방금 생각하는 게 뭐야? 유리화. 그리고 유리화에서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연쇄살인 거. 어? 자, 역시 23항까지 할 거예요. 23항이 뭘까요? 자, 23항이 뭘까요? 그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23항이 뭘까요? 태환씨, 김태환씨. 23항. 루트 24. 잘 생각해봐. 2로 시작했잖아. 첫째 항 2로 시작했잖아. 두 번째 항 3으로 시작했고. 하나 커졌잖아. 하나 더 커졌잖아. 그죠? 루트 24겠죠. 얘 루트 25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유리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뽑을 것 같아요? 분자분모에 루트 2 빼기 루트 3은 고백 되지만 자리 바꿔서 루트 3 빼기 루트 2 고백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루트 3 빼기 루트 2 구하면 분모가 합작공식에서 1대죠? 네. 그죠? 그러니까 분자만 쓰면 루트 3 빼기 루트 2. 맞죠? 맞죠? 그지? 그 다음은 루트 4 빼기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아? 네. 맞아? 근데 요거를 이제 세로로 쓰면 편해요. 더하기 루트 4 빼기 루트 3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4 더하기 루트 6 빼기 루트 5 축축축에서 제일 많이 루트 25 빼기 루트 24를 쑥 더할 건데 그죠? 그래서 세로로 쓰면 보기가 좋죠. 이렇게 없어진다는 게 금방 보이죠. 이렇게 여기서 다 없어진다는 거 보이죠. 그죠? 자, 이하고 이게 남겠죠? 답이 뭐야? 5 빼기 루트 25는 5니까요. 와 신기하다. 답이 2번. 역시 한 대 없으니까 막 진짜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고 있어. 그렇지? 네. 역시 벌써 우리가 오늘 할 분량을 다 한 것 같아. 응? 한 비가 있었으면 내가 왔을 때 여기까지 못 나갔어. 유형 9에서 막 끝났을 것 같아. 우리 벌써 근데 유형 10을 해버렸잖아요. 유형 10을 봐봐. 로그가 있는 수일에 하는 순간 여기서 구조를 내면 되지 합니다. 로그 길시죠 막 이러면서. 어? 자, 로그가 있는 식도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선생님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자, 시그마 K는 1부터 63까지 로그 2에 1 더하기 K분의 1이야. 딱 내가 이 문제를 접했어. 어? 이 문제를 접했어. 뭐하고 있냐고, 태민아.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 빨리 지금. 네, 좀 적고요, 잠시만요. 알았어, 적을 시간 줄게. 적어, 태민아 적어. 자, 봐봐. 내가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우리 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그마인데 여기가 시그마 공식이야 아니야? 공식이 아니죠. 시그마 공식은 K, K제곱, K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잖아.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시그마 뜻이 합의 기호잖아. 1부터 쓰라고. 여기다 1 쓰면 뭐야?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이고 맞죠? 아니 2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2 비하면 1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3 대입하면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이거 통분해서 쓸게요. 그러면 K분의 K 더하기 1이죠. 3분의 4가 되겠죠. 그죠? 맞죠? 네. 그렇네. 다 곱빼시니까 죽어. 맞지? 그 다음이 4 대입하면 4분의 5가 되고요. 이렇게 내가 이제 다는 안 쓰겠죠? 제일 마지막이 63분의 64 이렇게 써지겠죠? 저도 연세상이네. 그죠? 이것도 딱 보니까 미시 같은 로그의 덧셈이네? 미시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끼리 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진수를 싸그리 곱할 거예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이 63분의 63. 딱 보자마자 약분 된다는 사실이 딱 눈에 보이죠? 그죠? 약분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그 2에 64가 남고
64는 2의 6제곱이니까 답이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이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 마지막 문제는 이제 분수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분수열. 근데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지마다 조금씩 문제가 있긴 한데, 자, 이 내용은 이제 학교마다 조금 다를 거야. 이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고, 이 내용은 이제 수업을 아예 안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때 가서 시험 기간에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지금 1, 그 다음 2, 3, 4, 5, 6, 7, 8, 9, 10. 규칙은 뭔지 보이죠? 이렇게 해서 100은 100이라고 쭉 쓰면 100이 나올 거라고. 걔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에 앞에서부터 몇 번째 수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해갔어? 몇 번째 줄에 몇 번째 나오겠냐? 100개 쓰면 되겠죠, 그죠? 100개 쓰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분수열, 분이 무슨 분자일까요? 무리분. 무리를 지을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얘를 이렇게 무리를 가로로 무리를 지으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써보면, 잘 봐. 자,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은 2하고 3이고, 그 다음은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이렇게 막 써지겠죠? 그렇죠? 이때 막 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요? 100이라는 애가 나오겠죠? 그 100이 몇 번째 군인지. 자, 얘를 편의상 1군. 1군이 첫 번째 줄이라는 얘기죠. 얘가 2군은 두 번째 줄. 얘를 3군, 얘를 4군이라 해볼게요. 막 가다가 100이라는 애가 몇 번째 군인지를 먼저 찾아야겠죠. 즉 몇 번째 줄에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여기까지 그런가요? 네. 그러면 n을 찾을까? 이걸 n군이라 가정해 보자. n군이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 이 n군의 요 마지막 수가 있겠죠. 마지막 수가 있겠죠. 100이 n군에 속한다 가정하고 요 마지막 수는 몇 번째 항일까요? 이 말이야. 다시 n군의 마지막 수는 몇 번째 항일까요? 설명 잘 들어. n군의 마지막 수는 몇 번째 항일까요? 찾아가보자. 1군의 마지막 수는 당연히 1이니까 얘는 몇 항이에요? 1항이죠. 얘는 2군의 마지막 수는 처음부터 했을 때 1, 2, 3항이죠. 맞아? 처음부터 했을 때. 자, 얘는 몇 번째 항이에요? 6항이죠. 맞죠? 여기는 몇 번째 항이에요? 10항이죠. 이해가나요? 자, 봐봐. 이 1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4분이잖아. 자, 요 3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1과 2를 더한 거죠. 1하고 2 더했잖아요. 그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죠. 맞죠? 그러면 n분의 마지막 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n까지 더한 거겠지. 맞지? 얘보다 100은 더 앞에 있으니까 100이라고 하는 애, 그죠? 맞죠? 100이라고 하는 애가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100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얘보다는 지금 뭐 구하는 거지? 유시요. 맞죠? 얘가 100항, 그죠? 100이라고 하는 애는 얘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수 있을 120을 마지막에 쓸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에요. 곱해주면 200보다 n의 n 더하기 1 커. 여기서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풀려 하지 마시고, 2차 부등식을 풀려 하지 마시고, 때려 맞히면
n이 아마 14가 나올 거예요. 14 곱하기 15가 이것보다 크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14분의 있어요. 자, 14분의 있고, 여기 마지막에 그러면 이 앞은 13분이겠죠? 13분의 이 마지막 수는, 13분의 마지막 수는 몇일까요? 13분의 마지막 수니까 2분의 13 곱하기 14에서 91이라는 수였겠죠? 그죠? 네. 맞죠? 그럼 얘는 14니까 14번째 줄에 몇 번째 수일까요? 92부터 세면 되죠? 92, 93, 94, 95, 96, 97, 98, 99, 100 9번째 수다. 아, 복잡하네. 그래서 14줄에 9번째 수 14와 9를 더해서 답은 23. 답은 3번. 가볍게 보세요. 이거 옛날에 너희 선배들은 이 분수열이 열나 많이 나왔어. 엄청나게 어렵게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요즘은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안 나오니까. 첫 번째로 수능에 100% 안 나옵니다. 수능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학교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에서 알려주고 내겠다 하고 수업 시간에 알려줘야지 낼 수 있는 거고, 수능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빠졌으니까.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수능에. 갑자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과정 빠졌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요것만 된다고.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 한 것도 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험용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앞에 우리 원리학계라든지. 어? 방금 물어보려 했는데. 원리학계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에. 근데 학교 시험에는 네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뭐 동아, 석산 막 이런 데 냈고, 뭐 설월이나 뭐 대광 이런 데는 안 냈고, 아무튼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그런다고요. 학교가 달라. 자, 마지막 강으로 가봅시다. 수학적 귀납법. 자, 이 단원도 단원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은 내용이 크게 두 개야. 오늘은 그 둘 중에 첫 번째 내용을 할 거고, 내일 나머지 내용을 할 겁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엄밀히 말해서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명법이에요. 증명법. 우리 증명 배웠나요? 네. 증명 언제 배웠죠? 고등사 4에서 지금 배우고 있죠? 이건 너희 시험범위죠? 네. 증명에서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이 있는데, 그 간접 증명 중에 배우 증명법하고 비율법을 배우고 있죠. 지금 이거 둘 다 시험범위죠, 너희. 배우 증명법, 비율법. 그 직접 증명법 중에 수열에 관하여 저렇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또 증명법이 있어요. 자, 저 수학적 귀납법은 뭐라고? 증명 방법인 거야.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증명법을 좀 이따 할 거고, 내일 할 거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을 정의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수열을 정의했다, 수열을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수열을. 자, 우리가. 근데 수열을 어떻게 나타냈다? 귀납적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귀납적으로 나타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뭔 소리인지 설명 안 했으면 모르지, 아직. 저 설명을 듣고 나서 얘기를 하라고. 자, 내가 어떤 수열이 있어. 응? 1, 3, 5, 7, 9, 그 다음 수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퀴즈를 낼 때. 그 다음 수 뭐예요? 11이죠. 이렇게 퀴즈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람, 이렇게 수열을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초항이 1이고, 공차가 2인데, 여섯 번째 수는 뭘까요?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이해가? 뭐라 하겠어? 11을 하겠죠. 초항 1호 공차인데 여섯 번째 수. 또는
AN을 아예 알려줘요. 뭐라고? 2n 빼기를 알려주고 여섯 번째 수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죠? 지금 수열을 나열해서 정의할 수도 있고 일반 항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특징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고. 이런 거 다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 말고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신박한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준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1이야. 첫 번째 항 1이고 n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한 거야. 이래놓고 요 두 조건을 맞도록 했을 때 여섯 번째 항은 뭐냐고 물어본다고.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첫째 항 1이라는 힌트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2는 1 더니까 A2는 3이고 또 2 집어넣으면 A3는 여기 3이었으니까 5고 A4는 여기 5였으니까 7이고 A5는 여기 7이었으니까 9고 A6은 9였으니까 11이구나. 나 11이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고. 이해갔어? 요와 같이 이렇게 노란색 두 개로 수열을 정의한 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도미노처럼 하면 돼. 도미노. 첫 번째 게 쓰러지면 두 번째 것도 쓰러지죠. 도미노 알지? 너 도미노 해봤죠? 네. 세워놓고 한 번 딱 쓰러지면 싹 쏙 넘어지잖아요. 그 원리야. 내가 어떤 규칙이 있고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간격으로 도미노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첫 번째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를 툭 쳤다 이렇게 의미하면 돼요. 이해가죠? 자, 그래서 수열 귀납적 정의를 뭐라고 하냐? 초항과 그 다음에 인접항 붙어있는 인접항 항 간의 관계식으로 초항과 인접항 붙어있는 초항과 인접한 항 간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라고 하고, 잘 들어. 요 인접한 항 간의 관계식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점화식. 여기까지 가나요? 네. 혹시 점화가 부르시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야, 예. 절반은요? 그건 이상한 거지. 어디가 이해가 안 가면 설명해야 되잖아. 절반이 어디가 절반이 이해가 안 가? 얘기해봐. 되겠죠. 문제를 풀어야겠죠. 절반이 이해가 안 간다 했잖아. 지금까지 설명.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가 안 하고 했지. 이런 문제 풀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얘기하라고. 우리가 이해를 시키지. 안 가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왜 절반이겠어 또? 그러니까 시간을 잡아먹는다니까. 알겠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너는 뭘 말을 맨날 낯설라고 해. 뭐 이상하게. 완전히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알겠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뭐를 모르겠다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 뭘 모르겠어. 없어요. 그럼 알겠으면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또 절반이면 그거 뭐야. 기인아, 너 말 한마디 한마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라고. 알겠지? 대답해. 알겠냐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고. 생각하는 거야? 자, 잘 들어. 이제 중요해. 자, 그러면 이 점화식이, 잘 들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할 거야. 점화식이 이 인접한 한간의 관계식이잖아요. 인접한 한간의 관계식을, 그 관계식을 보고 얘가 뭐에 관한 식인지, 어떤 수열인지를 우리가 캐치해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원래는. 예전 너희 선배들은. 그래서 예전 너희 선배들은 이 점화식을 무려 13가지 유형을 배웠어요. 딱 집어서 13가지 아니라 기본적으로 13가지 정도. 뭐 더 심화된 거 더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점화식을 보고 얘는 등차, 얘는 개차, 얘는 축차, 얘는 로그를 잡은 형태, 얘는 인수분해하는 형태 이렇게 외웠다고 옛날에. 그래서 이 단원이 엄청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애들한테 엄청 어려웠죠. 뭐 상가함수, 뭐 상형목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 배운 거랑 아무 그런 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만 파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수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 13가지 유형을 보고 얘가 무슨 수열인지 알고 그 풀이 방법들이 13가지라니까. 어떤 수열을 이렇게 풀고 어떤 수열을 이렇게 풀고 어떤 수열을 이렇게 풀고 그걸 못 찾으면 못 푸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니? 근데 여기에 플러스 심화 유형이 더 있었어. 사실은 막 실력 점수나 막 이런 데 심화 유형이 더 있었어요. 이게 기본으로 배운 게 13가지 유형이었다고. 기본으로 배운 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안 배운다. 무슨 말인지 아니? 대신에 우리는 뭐만 배운다? 뭐는 배운다? 이 13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배운다? 2가지 배운다. 그 2가지가 뭘 것 같아요? 당연히 등차와 등비겠죠. 이해가니?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기에 플러스 개차는 배우면 좋아요. 정말 많이 쓰여먹어요. 책에도 있어요. 사실은 개차가. 근데 개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근형 수를 나열해서 구하는 형식으로. 이해가나요? 네.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등차 등비는 좀 이따 공부를 할 거니까 등차 등비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보면 점화식이. 요 개차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자, 보세요. 이런 게 개차예요. 자, 이렇게 일단 쳐봐봐. 자, 이렇게 나왔어. N은 이렇게 나왔다. 진짜 보세요. 이래놓고 내가 지금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런 유형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해요. 잘 봐. 그냥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처음 하지만 기본 틀은 아니까. 자, 첫째 항 2라고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지고 뭘 구하여라? 5항 구하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모의고사에 이런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5항 구하라고. 5항은 어떻게 구하냐? 봐. 여기다 1 대보면 A2는 A1과 1 대보면 2죠. 그죠? 맞죠? 근데 A1 2였으니까 4예요. 맞죠? 2 더하기 2니까. 그 다음에 A3항은 A2 더하기 N에다 2를 대비해서 4예요. 근데 2항이 4였으니까 8이에요. A4항은 A3 더하기 3은 6이에요. 근데 8이었으니까 이게 14예요. A의 5항은 A4에다가 8을 더한 거죠. 14니까 답이 22.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이해가냐 안 가냐? 이 문제를 설명해주고 시험에 나오면 내가 봤을 때 중학교 2학년 정도 애들은 다 풀어요. 내가 물어봤어 이거. 이게 뭐 고등학교 때 배워 다 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못 푸는 거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덧셈뺄수록 못 한다는 얘기죠. 뭔 말이 가니? 자, 이걸 못하면 안 된다. 이건 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차근차근 하나, 둘, 셋, 네 줄 쓰면 되는데 이해가? 네. 현 출제 방향이 이거예요. 직접 써서 풀 수 있도록 한다요. 예전 너희 선배들한테 이런 문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오긴 하는데 5항 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100항 구하라 했죠. 이해가 안 가. 옛날에는 100항 구하라 했다고. 그러니까 100개를 쓸까요? 100항 구하면 공식 있었겠죠. 옛날에 공식 배웠다. 그 공식이 이수열이 개차수의 공식이야. 그래서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MRS까지 PK라는 개차수 공식을 배웠다고. 그래서 이걸 구해서 나중에 100을 대입했다고.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도 하나의 점화식 중에 가장 합발이 쉬운 점화식으로 보자 개차 수열 바로 공식 써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점화식 중에 하나였지만 심지어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본다고? 공식은 배우지 않는다. 대신 뭐 한다? 나열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몇 정도? 5 내지 6 내지 4 정도 수야. 직접 써서 나오는 게 수능 출제 방향. 수능에 나온다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규칙 있는 문제만 나와요. 배강이나 이배강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해가니? 어떤 수열이 예를 들어서 1, 2, 0, 1, 2, 0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 그런 수열에 배강 물어볼 수 있겠죠. 누구든지 100개를 안 쓰고도 답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나온다고. 이해갔어? 어? 자, 그래서 큰 틀은 그렇게만 알아주시고, 대신 등차 등비는 배강을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등차 등비는 알려주는 거니까. 공식으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렇게만 하면 돼. 이 13가지 유형이 궁금하면 옛날로 돌아가세요. 진짜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 진짜 옛날에 이 13가지 유형을 얘들한테 암기식으로 막 주입했다고. 막.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방금 때 개차는 엄청 쉬웠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Z를 살린 형태라고 있었어. 그게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3 뭐 이런 거. 2AN. 그러니까 2배 한 거에다 3을 더한 거, 또 2배 한 거에다 3을 더한 거, 이런 수열. 이런 수열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 또는 A의 N 플러스 2항 빼기 A의 N 플러스 1항 더하기 2A의 N항이 0이다. 첫째 항, 둘째 항 알려주고, 이런 수열. PQR이 0인 형태, PQR이 0이 아닌 형태. 그 다음에 분수 형태. 그래서 옛날에는 형태를 파악하고 그 형태에 맞게 풀이 방식을 축차 대법이냐, 1부터 n까지 되어서 변변 더하는 문제냐, 1부터 n까지 되어서 변변 곱하는 문제냐, Z를 살린 형태냐, PQR이 0인 형태냐, 역수를 취한 형태냐, 로그를 잡는 형태냐, 심지어 로그를 잡는 형태, 차수가 달라가지고 로그를 잡는 형태, 인수분해를 하는 형태냐, 최소 공배수로 나눈 형태냐,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옛날에 너희 선배들 엄청 고생했죠. 사실 이 점화식 단원에서 정말 많은 애들이 좌절을 했죠.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점화식 내용이. 2007년에 있나요? 응? 2007년에 있나요? 2007년 교육과정에 그때쯤 있었지. 그때쯤에는 진짜 수학이 많이 어려웠어. 지금의 상상을, 점화식도 굉장히 어렵지만 상용록도 굉장히 어렵고, 지표 가수 상용록도 굉장히 어렵고, 그 원리학계도 엄청 어려웠죠. 원리학계 지금이야 등비설 내용으로 간단히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예치금, 적금, 할부금, 연금의 현가, 공리법, 단리법, 기수불, 기말불, 상환 방법 막 이런 거 엄청 복잡하게 나왔다 문제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 자, 아무튼 그러면 자 봅시다. 두 가지만 배운다고 했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근접항 간의 관계 간단합니다.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 뭔가 더해졌겠죠. 공차가 더해졌다. 이게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라고.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딱 보자마자 n 플러스 1 a n t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맞죠? 맞죠? 자, 한번 해볼게. 자, 첫째 항이 1이래요.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은 an에다가 2를 더한 거래. 맞죠? 이래놓고 5항 물어보면은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죠. 5개를 쓰면 되니까. 근데 이때 내가 배강을 물어봐도 이건 풀 수 있다. 왜? 공차가 이미 등차 수열인 거잖아, 이게. 그럼 a는 뭐겠어요? 공차니까 2n, 첫째 1하니까 빼기 1이겠죠. 배강은 뭐다? 99다. 이렇게 풀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이거를 1부터 대입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는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등차, 등비는 공식으로 외운다. 나머지는 뭐 한다? 1부터 대입한다. 이해가? 자, 책 봐봐. 잠깐만 봐봐. 거기 보면, 자, 161쪽 봐봐. 1241번. 20항을 구하, 30항을 구하라잖아요. 맞죠? 30항을 구하라. 이게 나왔다는 의미는 일일이 30개를 쓰라는 의미 아니니까 이거는 등차나 등비 또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죠? 자, 한 장 넘겨봐봐. 자, 한 장 넘겨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기 1248번 사항 구하라 하잖아. 이걸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없다고. 이런 문제는 그냥 1부터 대입해서 사항 숫자 4개만 쓰면 된다. 4줄만. 뭔 말이 가죠? 얘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등차 수를 나타내는 점화식 요거 하나만 있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뭘까요? 뭘까요? 요겁니다. 잘 보세요. 자, 1을 비빌다면 둘째 항과 첫째 항의 차이랑 셋째 항과 둘째 항의 차이가 같다요. 무슨 수열이야? 차이가 같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해가? 등차 수열이라고 어떻게? 다시 얘 보세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에만 옮긴 거죠. 선생님 얘는 안 배웠는데 이러면 큰일 나. 바보들 하면 안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걸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AN 플러스 1은 2분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거 정리해 봐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가운데 항의 2배가 나머지 두 항의 합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이잖아. 가운데 2배가 나머지 2배.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 거라고.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등비수열. 자, n번 장에다가 일정한 수 r이 곱해져서 그 다음 항이 되면 등비수열이겠죠? 맞죠? 곱하기 r 하면 맞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로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 비율과 an분의 an 더하기 1 비율이 같다. 맞죠? 즉, 얘 풀면 어떻게 되죠? 가운데 항의 제곱이 곱이랑 같다. 양수로 내식이 다 나와있어. 가운데 항의 제곱이 나머지 두 항의 공간 등비중항이죠. 맞죠?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책에 다 나와있어. 등차 등비. 근데 이미 앞에서 그 정의를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은 뭐야?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얻어지는 수열. 맞죠? 가운데 항은 두 배항이 나머지 두 항과 같다. 등차 중항. 일정한 수가 곱하여져서 얻어지는 수열. 등비 수열. 가운데 항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곱과 같다. 등비 중항. 맞죠? 그런 것들을 관계식으로만 나타내봤다 이 말이에요. 몇 시냐? 아니요. 조금만 더 풀자. 자, 설명은 다 끝났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학적 기납법 단원 자체가 굉장히 이지해졌어요. 단순해져버렸어, 어떻게 보면. 수능에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거저먹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물론, 이제, 완전 어렵게 복잡하게 까서 나오는 문제는 이런 유형을 이제 벗어나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 준비할 때 따로 공부를 하면 되고요. 여기 내용들은 일단 굉장히 심플하게 나온다. 라고 기억하시고. 자, 보세요. 첫째 항이 65예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3을 담아요. 보자마자 무슨 수열이다? 아,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 항에 3 다음에 둘째 항, 둘째 항에 3 다음에 셋째 항, 셋째 항에 3 다음에 넷째 항. 아, 3씩 더해져 있구나. 맞죠? 근데 몇 항 구하래요? 10항 구하래요. 10항. A 10항. AN이 뭘까요? 공차가 3이니까 3N이라 쓰면 되고 65항 하면 플러스 60이겠죠? 맞죠? 맞죠? 10항 구하랬으니까 10은 30 더하기 60이니까 답은 90이다. 자, 1243번. 첫째 항은 1이고요. 자, AN 플러스는 3AN이다. 자, 15항은 3의 K제곱인데 K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첫째 항에 3을 곱하면 둘째 항, 둘째 항에 3을 곱하면 셋째 항, 셋째 항에 3을 곱하면 넷째 항.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죠. 맞죠? 다시 첫째 항에 3을 곱해서 둘째 항이 나오고 그 둘째 항에 3을 곱하면 셋째 항이 나오고. 맞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 제가 아까는 이렇게 써줬죠? 맞죠? 아까 곱하기 R 이렇게 써줬죠? 그죠? R이 앞에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공비가 3이야. 자, 첫째 항이고 공비가 3이에요. A는 뭘까요? 일반항 구하는 공식. 등비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 태어나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뭐야? 뭐야, 생님아? A 곱하기 R의 n 마이너스 1. A, R의 n-1 이거죠. 자, 15 구하래요. A 15. 3에 14제곱이겠죠? 14다. 끝. 넘어가시고. 어디까지 나와요? 어? 어디까지 나와요? 시간이 유형 6까지. 다행이다. 유형 6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죠. 다음 주에 끝나겠다. 아 내일인가? 내일 끝나. 내일이네. 내일 끝. 쌤은 누가 하셔요? 응? 쌤은 누가 하셔요? 쌤은 누가 하냐고? 말해주지 말래요. 누가? 당사자가 당사자가 누구냐? 말하지 말래. 지훈 쌤이야? 말하지 말래. 1247번 볼게요. 1247번.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자, 이제 얘는 잡아봐. 얘가 무슨 수열이냐면 아까도 있지만 얘가 개차수열이에요. 개차수열. 얘가 이렇게 보면 여기 개차수열이 뭔지 혹시 아나요? 아니요. 죽차가 모르는데. 응? 개차수열이 실질적으로 정말 많이 쓰이는 수열 중에 하나야. 어? 개차수열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봐볼래? 2, 3, 5, 8, 12. 그 다음 수 볼까요? 17. 그래서 이게 개차야. 그 다음 수를 누가 오든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 이 차이가 1 더해졌죠? 그 다음 2 더해주고, 그 다음 3 더해주고, 그 다음 4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빨간색이 수열을 이루죠. 어? 빨간색. 차이가 수열을 이룬다 해서 이걸 개차수열을 한다고.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는 개차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얘도 봐봐. 얘를 이제 풀어보면 요걸 한번 써보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인가요? 그 다음 둘째 항은 자 일단 답을 푼 다음에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요? 몇 항을 구하랬어? 1항부터 6항까지 합을 구하랬죠. 6개 써서 더하라 이 말이야. 그냥 말 그대로. 여기가 36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우리는 못 풀어. 뭔 가죠? 36 일어나면 2007년도에 배웠던 애들이나 풀 수 있어. 왜? 그걸 일반을 할 거니까.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배우니까, 물론 알려주면 풀 수 있겠지만 안 배운다고 그 자체를. 그냥 6개 쓰면 된다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첫째 항은 당연히 마이너스 3이고, 자 둘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죠? 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고, 자 셋째 항은 A2 더하기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맞죠? 맞죠? 넷째 항은 A3에다가 3 대왕 3이는 여기다 3이 되겠죠? 0이 되고요. 다섯째 항은 A4에다가 4, 2, 8, 5를 넣어야겠죠? 그래서 5가 되고요. A 여섯 번째 항은 A5에다가 7을 넣어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12가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더해라. 그러니까 답은 5가 되겠죠? 뭐가 문제라는 거죠? 응? 이렇게 풀었는 얘기. 정석적인 풀이죠. 맞죠? 근데 요거 한번 수로 한번 옆으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마삼, 0, 5, 12. 자, 이게 몇이 더해진 거죠?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5, 플러스 7이죠? 마일 1, 3, 5, 7. 등차수열이죠. 네.
차이가 2씩 나는. 그러니까 요게 수열을 이룰 때 개차 수열을 한다고요. 개차 수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평면의 분할이라는 게 있거든. 평면의 분할. 이제 여담으로 시간 몇 분이냐 지금? 7분. 응? 7분. 한 번에 이렇게 봐봐. 어떤 평면을 선을 하나 그으면 몇 개로 구분되죠? 선을 하나 그으면 2개. 선을 2개 그으면 4개로 만들어지죠? 선 3개 그으면 얘를 평행하게 그으면 6개거든요. 근데 평행하지 않게 최대로 만들려면, 그러니까 가이즈를 3번 해서 조각을 최대로 많이 낸다. 그러면 이렇게 그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가이즈를 한 번 더 하면, 11개의 조각을 만들 수 있어요. 최대로 만들면. 근데 이 차이가 몇 나죠? 2나고 차이가 몇 나죠? 3나고 차이가 개차 수열이라고. 무슨 말인가 하니? 차이도 개차수열. 제곱수도 개차수열이에요. 제곱수도. 자, 1의 제곱 1,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25. 그렇죠? 차이 몇 나죠? 3. 차이 몇 나죠? 5. 차이 몇 나죠? 7. 9. 개차수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중에 개차수열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개차수열 형태가. 근데 이런 거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너희가 센 하나 이제 센에서는 배워요. 센에서는 요 정도 개차까지는 설명해줘야지. 일반항 구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그 문제도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석에 있나요? 응? 정석에 있나요? 뭐라고요? 정석에 있나요? 몰라요. 정석은 먹었어요. 자, 1252번. 자, 첫째 항은 4고요. 자, 둘째 항은 3이고요.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n번째 항을 뺀 거예요. 그때 n 플러스 p번째 항하고 n번째 항이 같대요. 자,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p, 밑줄 그어. 가장 작은 자연수 p. 자, 또 P라고 하는 게 큰 힌트죠? 딱 봐도 이게 뭘 구하는 걸까요? 요게 음영이 뭐죠? 우리가 언제 배웠죠? 상관함수에 배웠던 주기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기. 그리고 가장 작은 양수를 우리가 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얘는 주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상관함수가 아니고 웬 수열에서 주기요? 반복된다는 얘기죠. 수가 막 반복되는데 몇 개 단위로 반복되냐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이건 요 형태는 기억을 하고 써야 돼요. 요게 의미하는 게 몇 개 단위로 반복하냐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수를 나이를 보고서 언제 똑같은 수가 나오는지 반복되는지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써볼게요. 첫째 항은 4고요. 세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나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래. 여기서 이걸 빼래. 몇이에요? 마이너스 3겠죠? 맞죠?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려. 여기서 이걸 빼래. 마이너스 3 빼면 마이너스 4겠죠? 맞죠? 그 다음은 또 여기서 이걸 빼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여기서 이거 빼면 1. 여기서 이거 빼면 4. 여기서 이거 빼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4, 3, 마이, 마, 3, 마, 1. 4, 3. 여기서 반복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만에 반복되구나. 답은 6이다. 몇이냐? 40.
40. 두 문제 빨리 하고.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뭐라고? 좀 내려야 돼. 3이 언제요? 이거? 한비는 뭐라고? 언제 하죠 이거? 한비는 뭐 끝나고 하지. 지금 끝나고. 근데 여기 마지막 정식 기납법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아 사실은. 옛날 여기 한두정 넘겨보면 막 직명 문제도 옛날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꼭꼭 나왔거든. 근데 이제 직명 문제도 수능은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학교 시험도 여기가 비중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선생님 보면 수학식 기납법 단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그러니까 수열 쪽은 등차 등비 시그마 이쪽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도 꼭 수시만 준비해야 되잖아. 정시도 막 대비할 거잖아. 근데 학교에서도 생각하니까 정시는 여기 단원이 거의 안 나와. 나오더라도 그냥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온다고. 뭐 이런 데에 투자를 많이 할까요? 아니라고. 자기들도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은데 수능에 맞추겠네. 그렇지 수능에 맞춰서 하니까 당연히 등차 등비 시그마 쪽에서 어려운 문제나 이런 데를 뭐 모의고사 문제 변형 문제나 막 이런 걸 내겠죠. 그러니까 이 단원이 너희들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 단원은 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도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고 등차 등비 정화식은 뭐 어려운 정화식 아니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쓰면 돼요. 그냥. 그리고 물어보는 게 5항, 4항 이 정도밖에 안 물어본다. 만약에 100항을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는 등차 등비가 아니었다. 규칙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써다 보면 규칙이 나올 거다. 자, 제1호종 볼게요. 정의 활용, 뭐 이것도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자, 물 240리터가 들은 수족관에 매일 전날에 물의 4분의 1을 버리고 20리터를 새로 넣는데요. n일 후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 하자면 AN과 그 다음날 AN 플러스 1 다음날의 관계식을 구하래. 너무 쉬워요. 봐봐. 120은 중요하지 않아. n번째 날에 이만큼이 수족관에 이만큼이 남아있었대. 예를 들어서 AN만큼이. 그러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의 몇 분의 몇을 4분의 1을 버리겠죠. 그걸 버리겠죠. 그러면 4분의 3이 남겠죠. AN은. 그죠? 그리고 여기다 뭘 넣나? 20리터를 채워 넣겠죠. 그게 답이라고.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누가 어떻게 나와? 수능에는 안 나오고 학교 시험도 나오기 좀 애매하죠. 이런 문제. 그죠? 옛날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오겠다. 나왔죠. 옛날 이래놓고 뭐라고 물어볼까요? 20일 후에 수족관의 물의 양은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얘는 무슨 수에 됐어? 무슨 수야? 아니야. Z를 살리면 돼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이거는 very easy한 문제. 나중에 어떻게 물어본다고? 이 작업을 무수히 반복을 한대요. 그럼 수족관의 물은 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계속 한대 이렇게 4분의 1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때 수족관의 물의 양은 몇일까요? 그렇게 나. 답은 80이죠. 1-P분 이렇게 니까 1-P분의 4분의 1분의 20 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는 값을 구하라 이렇게 시험지 나온다고요. 나중에 이제 극한 안 배워서 모르죠? 이거 풀면 80이에요. 80. 옛날 선배들 이걸 배웠다고요. 이렇게. 근데 상식적으로 80 같죠? 무수히 반복하면 계속 넣으면 1000번째 날의 물의 양하고 1001번째 물의 양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물의 양이 같을 거 아니야. 넘어가면 4분의 x, 20x는 80.
가리 그러면. 자, 봅시다. 마지막 문제. S1 3이야. SN 더하기 1. SN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야 됩니다. 맞죠? 위아래 구분을 써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 내가 SN을 쓸 거야. 1항까지 하면 3이에요. 2항까지 하면 몇일까요? 2항. SE는 1의 3배. 3배의 4를 뺀 거죠? 요거 3배의 4를 빼면 몇인가요? 5. 그 다음, 여기에 3배의 4를 빼면 11. 그 다음, 여기에 3배의 4를 빼면 29. 3배의 3을 빼면 괜찮아요. 3배. 예, 4를 빼. 87에서 4. 83? 맞죠? 자, 이게 SN이야. 그럼 AN은 뭘까요? 첫째 항은 3이겠죠. 그죠? 자, 두 번째 항까지 합이 5라는 얘기니까 두 번째 항은 2였겠죠. 맞죠? 세 번째 항까지 이렇게 3개 더해서 10이 되니까 여기는 6이었겠죠. 이렇게 4개 더해서 29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수는 몇일까요? 10. 여기서 이거 뺀 거 18이겠죠. 맞죠? 저게 무슨 소리죠? 1항까지 합이고 2항까지 합. 요게 의미하는 게 A1하고 A2를 더하고. 근데 이거 3에서 A는 2해야 된다고. 요건 3항까지 합, 4항까지 합, 5항까지 합. 지금 뭐 구해야 돼? A5로 구해야 되잖아. 여기 요 수 구해야 되잖아. 그죠? 맞죠? 여기서 이거 빼야겠죠. 몇인가요? 몇인가요? 그러니까 요 2가 어디서 나왔다고? 이거에서 이거 빼서 나왔다고. 6은 이렇게 빼서 나왔고 18이 이렇게 빼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빼서 여기를 답을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몇이냐고? 50. 50. 2. 4? 네. 답이 이거냐고. 끝. 여기까지 하시고. 두 개.